자, 그 P3 색공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P3 색공간을 사진 작업에서, 사진 워플로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P3 색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창 뜨고 있는 색공간이다. 뭐 애플도 뭐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고, 기존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sRGB 색공간이나 어도비 RGB 색공간은 친숙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특히 사진에서. 그래서 뭐 웹 용도로는 sRGB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사진을 뽑으실 때 참 좋은 사진관에다가 사진 작품을 맡기신다 그러면 어도비 RGB 뭐 이렇게 맡기셨는데 P3가 대번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색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sRGB 색공간과 어도비 RGB 색공간의 차이는 뭐죠?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컬러의 25%를 재현할 수 있는 게 sRGB, 그 다음에 50%를 재현할 수 있는 게 어도비 RGB, 그리고 어도비 RGB는 왜 만들었죠? 토마스 놀이라는 포토샵의 개발자가 sRGB로 사진을 해가지고 사진을 뽑으니까 사진이 컬러가 이상하네? 뭐 예를 들면 안 맞아. 색공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기인에서도 안 맞죠. 왜? 그 인쇄시의 기본 프라이머리 컬러 원색인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색상을 sRGB가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토마스 놀이라는 사람이 이거 갖고 안 되겠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sRGB 색공간 구렸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어도비 RGB 1998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 만들 당시에 설계 목적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색상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색상을 담을 수 있도록 더 넓게 설계된 색공간이 어도비 RGB 색공간이죠. 그래서 sRGB보다 이만큼 넓은 색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P3는 뭡니까? 뭐 P3 우리 이제 중간고사 전에 많이 공부하셨겠습니다만, P3도 똑같이 어도비 RGB처럼 우리가 이제 광색역이라고 얘기하죠. 와이드 게멋, 와이드 컬러 게멋이라고 얘기하는데, P3도 똑같이 광색역의 색공간입니다. 근데 어도비 RGB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요. 왜? 어도비 RGB는 설계 당시에 그런 식으로 토마스 놀이라는 사람이 인쇄시에 재현되는 원색을 좀 더 잘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색공간이 어도비 RGB다. 그럼 P3는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 P3가 만들어질 당시에 뭐 히스토리를 보자면은 디지털 시네마, 디지털 영화를 제대로 잘 재현하기 위해서 sRGB보다 넓은 색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재현되는, 영화관에서 볼 그런 컬러들을 보다 더 디지털 프로젝터로 보여질 컬러들을 보다 더 잘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이제 색공간이고, 그래서 좀 두 개의 색공간, 어도비 RGB와 P3가 기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애플이 이제 처음에 P3를 기본적으로 좀 사용하기 시작했죠. 2016년부터, 정확하게는 2015년에 아이맥에 넣었고, 2016년도부터는 아이폰, 아이패드, 뭐 그런 다음에 지금 맥북까지 2016년에 넣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애플의 디바이스는 P3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그럼 애플만 그러냐? 나는 나는 애플바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피스 스튜디오부터 기본적으로 P3를 기준 색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삼성의 갤럭시,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LG 다 할 거 없이 다 P3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sRGB가 아닌 P3의 광색역의 어떤 색공간을 디스플레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도비 RGB와 P3가 뭐가 다른지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RGB는요, 그린 방향의 재현성이 P3보다 좋습니다. P3 색공간은요, 레드하고 옐로우 방향이 어도비 RGB보다 더 넓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레드 컬러, 옐로우 컬러는 P3가 훨씬 더 넓고요. 그린하고 사이언 색상은 어도비 RGB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도비 RGB와 P3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색공간이에요? 그러면은 질문이 잘못된 거죠. 크기는 두 놈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방향성이 다르죠. 그래서 P3는 레드 계열,
그 다음에 어도비 RGB는 그린 계열로 확장된 색공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블루는요? 어도비 RGB하고 P3하고 블루 차이 있나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없어요. 결국은 레드와 그린의 차이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P3 색공간과 어도비 RGB 색공간을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에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프레스 프린팅. 제가 저번 주에 인쇄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인쇄 시에 여러분들의 사진을 출력할 때 이제 두 가지의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RGB 프린팅이었고 하나는 CMYK 프린팅이었었죠. 그래서 사진을 뽑을 때 뭘로 뽑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RGB 프린팅은 사진을 한 장 뽑으실 때, 그죠? 그 다음에 CMYK 프린팅은 사진을 수십 장, 수백 장 뽑으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작품 사진으로 뭐 저 참 좋은 사진관이 됐던 뭐 킨텍스래, 저 킹코스가 됐던 뭐 하여튼 충무로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여러분들이 한 장의 작품 사진을 출력하신다. 그럼 100% 무조건 RGB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졸업 작품에 대한 도록을 만든다, 책을 만든다, 전단지를 만든다, 카탈로그를 만든다. 또 뭐 여러분들이 뭐 작품전 하면은 이제 작품전에 그 포스터도 만드시겠네요. 근데 포스터 한 장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 맡겨가지고 수백 장 뽑겠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뽑으시는 경우, 그죠? 뭐 명함도 있을 것이고 잡지도 있을 것이고, 잡지는 책이니까. 예. 이런 경우는 무조건 CMYK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프리프레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CMYK 출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사도 분판 인쇄 또는 뭐 옵셋 프린팅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P3와 어도비 RGB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경우에요. CMYK 이 경우 여기서 써있죠. 코티드 포고라 39 CMYK. 여기서 코티드 포고라 39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ISO 표준이라고 유럽 방식 그 출력 CMYK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포토샵은 이 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값이. 우리들의 포토샵의 기본값은 노스 아메리카 그 프리프레스 2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네 포토샵에, 우리 한국에서 설치한 포토샵의 기본값은 이게 아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바꿔야 된다.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뭐에 따라 맞춰야 되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인쇄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거래하시는 인쇄소가 ISO 기준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이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천연색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구형의 모양은 여러분들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진이 담고 있는 컬러를 sRGB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담지 못해요. 주로 어느 영역이 벗어납니까? 옐로우 영역하고 사이언 영역이 벗어나는 걸 볼 수 있네요. 다행히도 마젠타 영역은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튼 우리 CMY 컬러 중에서 사이언하고 사이언하고 옐로우가 이렇게 휙휙 벗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났지만 그래봤자 조금 벗어났네요. 조금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 프리프레스 sRGB 정도 되면은요, 프리프레스 이쪽 CMYK 이 정도는 sRGB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해서, 그죠? 뭐 그건 거의 다 집어넣네. sRGB도 쓸만하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벗어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석양이의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뽑으시면 그게 좀 약간 채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류의 문제는 발생하겠죠. 옐로우가 벗어나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사이안 뭐 이런 색상들도 벗어나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 RGB와 P3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어도비 RGB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에서 벗어나고요. P3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에서 이만큼 벗어납니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좀 정밀하게 얘기하자면 어도비 RGB에선 옐로우 재현이 부족하고 P3에서는 사이언 재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봤을 때는 그놈이 그놈이죠. 뭐 그냥 출력했을 때 뭐 이만큼의 차이가 뭐 얼만큼의 눈으로 봤을 때 사진의 차이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그닥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무방하고요. 대략 이 정도 차이만 존재한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사이안 색상이나 옐로우 원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거 우리 옛날에 그 중간고사 보시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이시라면, 채도가 없는 무채색을 기준으로 한 흑백 사진을 출력하신다면 색 공간에 따른 컬러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RGB가 됐든 어도비 RGB가 됐든 그놈이 그놈, 그죠? 왜냐하면은 무채색은 요 가운데에 위치할 거잖아요. 요 흰색 영역 3차원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색 공간이 뭐가 됐든 의미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진이 저채도의 사진인 경우,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난 좀 되게 좀 우중충한 느낌의 채도가 어두운 뭐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sRGB든 어도비 RGB든 P3든 그 의미 없습니다. 그죠? 다 안쪽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사진이,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고채도의 사진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작품 사진입니다. 갑자기 커졌죠? 안쪽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사진의 색역이 엄청나게 커졌죠? 아까 CMYK 때는 요만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출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포토 잉크젯 프린팅입니다. 우리가 이제 RGB로 한 장을 뽑는 거 있잖아요. 뭐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뭐 작품을 두 장, 세 장 뽑으실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잉크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인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잉크젯 방식의 프린팅, 그 다음에 뭐 레이저 방식의 프린팅, 염료 승화, 염료 전사 방식의 프린팅. 여기서 염료 승화 프린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캐논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핸드헬드 방식 프린터 있죠. 여기서 요만한 사진 아시죠? 그 이름 뭐더라? 셀피, 맞아요. 그런 거. 그게 염료 승화 방식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프린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고 품질로 여러분들의 사진 작품을 뽑으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잉크젯이에요. 잉크젯이 무조건 최고 품질이고요. 뭐 난다긴다는 수많은 뭐 프로 작가님들, 뭐 김중만 작가님들이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뭔가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파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잉크젯이에요. 여러분들도 잉크젯으로 뽑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하게 뭐 레이저로 뽑아오시면 진짜 망합니다. 레이저는 대표적으로 컬러를 제대로 뽑아주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얘하고 똑같아요. 레이저는 사도 분판의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토너와 드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레이저로 전사해가지고 드럼에 열을 가한 다음에 롤러로 종이에다가 굴려가지고 그 토너 입자를 종이에다가 붙이는 방식이라서 컬러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을 레이저로 뽑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잉크젯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잉크젯으로 뽑는 거고, 그래서 작품 뽑으실 때는 잉크젯이 맞아요. 그냥 무조건 잉크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잉크젯이면 뭐 잉크가 번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뭐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건 그냥 일반 잉크젯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포토 잉크젯. 일반 잉크젯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주고 집에서 사서 쓰시는 그런 잉크젯하고 포토 잉크젯 프린터하고는 달라요. 아주 세밀하게 뭐 피해족 그 노즐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뽑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전문적인 포토 용지도 사용을 하셔야만 하죠. 포토 용지는 잉크젯용으로만 가능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레이저 프린터에다가 포토 용지를 넣을 수는 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포토 용지들은 다 잉크젯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가 보이죠? 일단 sRGB 봅시다. 어때요? 못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sRGB 말도 안 돼요. 이만큼 다 벗어나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색 공간, 그래서 우리는 어도비 RGB로 가야 된다라고 그동안 배워 오셨던 거고, 근데 뜬금없이 P3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어떠냐? 이게 핵심인 거죠, 결국은. 그죠? 어도비 RGB에서는 사이언 튀어나오고
옐로우 튀어나와요. 둘 다 이렇게 튀어나와요. P3에서는 옐로우 안 튀어나와요. 사이언 튀어나와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뭔가 레디시한 사진이다. 그러니까 적색이 많이, 적색이나 옐로이시, 적색이나 노란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다 그러면 P3가 더 적합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난 좀 약간 사이언기가 많이 껴있는 그런 바다의 사진, 푸른 사진 뭐 이런 거다, 하늘 사진 뭐 이런 거다 그러면은 P3보다는 어도비 RGB가 더 유리하실 텐데 그 유리한 정도의 수준은 얼마 안 된다. 요만큼의 차이다. 요만큼의 차이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라. 컨텐츠에 따라서. 근데 제가 이제 결론에서 말미에서는 결론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든 이제는 인쇄를 하시든 뭐 이쪽으로 디스플레이를 띄우시든 뭘 하시든 간에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P3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애플의 맥OS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본 거예요. 맥OS 안에서 이 왼쪽은 P3 색 공간이고 오른쪽은 어도비 RGB 색 공간인데요. SSP600이라는 그 앱손의 포토 프린터에서 프리미엄 세미글로스 용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에 재현되는 컬러와 재현되지 않는 컬러를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결과죠. 지금 P3에서는 다 재현되지만 여기 옐로우 약간, 그 다음에 사이언 약간, 그리고 어도비 RGB에서는 옐로우 이만큼, 사이언 이만큼이 재현이 안 돼요. 담아내지 못해요. 근데 그럼 이거를 매번 내가 이거 어디서 확인하냐? 확인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단 우리 상단에 이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맥OS에서 그러면 스팟라이트 검색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스팟라이트 검색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컬러 싱크라고 쳐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 싱크 유틸리티라는 것이 뜹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봅시다. 얘예요, 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맥OS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없고요. 그 컬러싱크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셨을 때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프로파일 검사복구, 프로파일 기기 필터 계산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파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파일 가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맥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프로파일들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달리 보이실 텐데 저는 되게 많죠. 이것저것 다 깔아놔가지고 저는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몇 개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대조 보류하지 말고 대조 지우기. 자, 디스플레이 P3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쪽에 있어요. 시스템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sRGB, 프로포트 RGB, 어도비 RGB, 디스플레이 P3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오셨던 색 공간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P3 선택하시고 이제 그래프 쪽을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그 P3 색 공간을 3차원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3차원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현하시고자 하는 프린터, 재현하시고자 하는 디스플레이의 색공간 프로파일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거를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구하셔야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스타일러스 앱손에 P600이라는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 사진의 색상은 어느 영역에 보이고 어느 영역에 보이지 않을까를 비교를 하신다면은 그 P600의 프로파일이 있어야겠죠. 색상을 재현할 수 있는 프로파일. 그 프로파일이 왜 안 보여? 여기 있다. 되게 많네. 그러면은 걔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하면은 선택했을 때 보이는 요 색 공간이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재현되는 색 영역이 되겠습니다. 요만한 영역으로 재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거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컬러싱크 프로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 차원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 랩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그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은 대조 보류라고 있습니다. 그 대조 보류를 클릭하시면 이제 일단 얘는 고정된 상태예요.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P3 색공간을 사용을 할래. 그럼 여기서 P3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셨던 그 모양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했더니 내 이미지에서 내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이 P3의 거의 대부분이 출력이 안 되네. 이거 반대로 해서 보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놈을 대조 보류를 시킨 다음에 P3를 대조 보류를 시켜놓고 아까 그 프린터 프로파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프린터 프로파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이언 색상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색상도 벗어나네요. 사이언과 그린이 함께 벗어나죠. 이만큼 벗어납니다. 이만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옐로우 색상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3차원으로 봐야지 살짝 보이는 정도 옐로우가 살짝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컬러싱크 유틸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프로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거 저는 이런 프로파일들이 없는데요. 저는 프린터 프로파일이 없는데요. 어떻게 구하나요? 구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 사진을 출력해요. 그럼 출력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출력 업체로부터 요 색공간 프로파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전문적인 출력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력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색공간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외의 유명한 그런 프린트 샵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래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좋은 사진관 같은 경우, 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프린터 뭐 쓰세요? 물어보십시오. 프린터. 우리는 앱손의 P600을 써요. P2700을 써요. 뭐 이런 식으로 프린터 기종을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용지로 뽑으시나요? 그 다음에 잉크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잉크를 사용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참 좋은 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P600 쓰는데 P600으로 뽑아드릴게. 그리고 용지 어떤 걸로 쓰세요? 우리는 앱손 프리미엄 프리미엄 글로시 포토페이퍼를 사용해. 그 다음에 잉크는 뭐 쓰세요? 잉크는 우리 잉크는 앱손 정품 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시면은 요 해당 프로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번 해보죠. 말 나온 김에. 그래서 앱손 앱손 P600 프리미엄 글로시 포토 페이퍼 에서 프로파일이 필요하죠? 그럼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ICC 프로파일 다운로드 해가지고 앱손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럼 이제 프로파일 다운 받으시겠죠? 그럼 이거 이제 받으시면은 아까처럼 그런 비교를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비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에서 뽑힐 영역과 뽑히지 않을 영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3 아까 우리 컬러싱크 프로파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 마지막에 잉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업체가요 그 정품 잉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한 잉크 쓰는데 이러는 업체는 컬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안 맞습니다. 그냥 그런 업체는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한 잉크는요, 퀄리티보다는 그 유지 보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당 출력을 했을 때 저렴한 아이들, 그런 것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나 되게 가난하죠. 그래서 저렴한 걸 써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1년에 한 장 뽑는 작품 사진이라고 치면은 거기에다가 돈을 아끼진 마시라는 거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라면 뭐 무한 잉크를 쓰든 비품을 쓰든 어디 중국산을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품질을 요하는 경우라면,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지도 대부분의 사진 출력 업체들이 이거 비용 아끼려고 정품을 안 쓰고 그 어디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어디 그죠, 브랜드도 알 수 없는 그런 벌크 사진 용지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컬러 못 맞춥니다. 예, 이거 컬러 못 맞춥니다. 오늘 뽑은 거 내일 뽑은 게 사진이 색상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거 통제하실래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놓고 컬러가 다르대. 문제는 뭐죠? 문제 못 찾아요. 이러면.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컬러싱크 소프트웨어를 컬러싱크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 프로덕션 워크플로우, 작업 환경에서 우리가 P3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결국 포토샵에서의 컬러 세팅, 라이트룸, 인디자인과 같은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저번 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결국 포토샵의 컬러 세팅과 관계된 얘기죠. 그래서 포토샵의 컬러 세팅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웹용이다. 그러면은 뭘로 가시죠? 웹용이다. sRGB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CMYK다. 기존에 어도비 RGB로 가셨는데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sRGB도 무리는 없어요. 그죠? 보신 것 같이. 왜냐? CMY로 재현하는 영역이 sRGB만큼 작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요. sRGB 그냥 가셔도 돼요. 저는 잡지책용 사진 하는데요. 네, 그래요. 잡지책 매거진 포토그래퍼 하시면은요, 사실 어도비 RGB를 하든 sRGB를 하든 결과상으로 큰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물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저는 그 패션 매거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정확한 컬러를 유지하고 싶어요.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도비 RGB를 가시는 건데, 우리 새로운 대안으로 P3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P3를 권해드려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P3를 권해드린다라는 얘기는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의 컬러 세팅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예.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 포토샵의 컬러 세팅에서 워킹 스페이스를 P3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네, P3.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GB로 가신다. 나는 지금 작품 사진용으로 작업을 해야 돼. RGB를 가신다. 그래도 P3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두 놈 답이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클리어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컬러 세팅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색 공간은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P3로 가실 것을 개인적으로 좀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은 지금 RGB든 CMYK든 P3를 권하느냐, 너는 왜 권하느냐? 인쇄를 하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쇄를 지금 웹 용도만 빼시고, 사실은 이젠 웹도 P3로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지금 인터넷 사용자들의 그 사용 형태를 보면은요, 이미 모바일 사용자들의 사용 비율이 데스크탑을 넘어선 지가 오래죠. 그죠?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 모바일이 죄다 이걸로 이동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갤럭시, 아이폰, 뭐 LG 할 거 없이 다 이거거든요. 네, P3거든요. 일단 모바일이 그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P3가 인쇄에서도 큰 문제 없잖아요. 어도비 RGB만큼이나 광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용적인 호환성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바일 쪽 사진 내가 나는 쿠팡의 포토그래퍼인데 쿠팡의 저 제품들의 사진을 찍는 그런 제품 사진, 상업 사진을 찍는 사람이야. 얘죠. 그 다음에 나는 영화사 또는 뭐 나는 방송사 소속 포토그래퍼인데 나는 방송에 삽입될 이미지 클립을 찍는 게 목표야. 이거죠. 나는 인쇄를 해. 나는 CMYK 인쇄로 도록 인쇄, 패션 매거진을 해. 이거죠. 네. 이걸로 해서 다 그냥 퉁치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맥북을 써. 나는 맥북에서 주로 사진 편집을 하지. 얘죠. 그죠? 예, 그래서. 뭐죠? 휘뚜루 맛뚜루 두루 등실. 예, 무릎 이렇게 뭔가를 하실 뭐 걱정 없이 가신다 그러면 P3.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맥으로 옮기시면 P3잖아요. 예, 그거예요. 강제로 쉬어야겠다. 메모리가 다쳤어. 네. 강제로, 네, 강제 휴식. 강제 휴식하고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